저희가 대통령제지만 네. 혼합형이잖아요.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어서 예. 내각에도 갔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장관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하고 또는 상임위원장을 했다가 장관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와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이런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정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고요. 국회의원인데 행정부 감시를 제대로 안 하겠지라는 우려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실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래 해야 될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몸담았던 행정부의 입장만 살피면서 일을 한다. 그 국민들이 매일매일 쳐다보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긴장 관계를 국회와 행정부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이 긴장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본래 그 역할은 반드시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상임위원장 되자마자 터진 일이 최숙현 선수 사건이었어요. 예. 그때 행정부를 감싸고 돌아왔는지 행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국회의원이 행정부만 감싸고 있는다. 그러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상임위 맡으면서 제일 먼저 당정협의회를 요구를 하면서 당장 지금 문화예술인들 피해 실태 갖고 와라. 관광 분야 피해 실태 자료 갖고 와라. 체육인들의 지금 실태 지금 자료 전부 가져와라. 보고해라. 이거 파악부터 시작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영화 영화 관광객이 작년에 2억 1천만 명이었어요. 상반기 5월까지 전년 대비 5,600만 명이 줄었어요. 관객이. 거의 없는 거죠. 80% 5월까지 83%, 6월까지 74% 관객이 줄었어요. 영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살려야 되기도 하지만 영화인들부터 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관광 말할 것도 없죠. 항공 외국인 관광객 항공업계 피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4월, 5월 98%, 99%가 줄었어요. 우리가 그럼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광업에 종사하는 숙박업, 전세버스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는 분야죠. 관광 쪽이라든가 스포츠 지금 다시 또 무관중 경기로 들어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쪽에 피해 말도 못하게 크고요. 선수들에 대한 문제, 예술인들에 대한 문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관광인들에 대한 문제, 생계 문제 자체가 절박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술인들 아무 공연 없고 모든 축제 다 취소되고 모든 행사 다 취소되고 모든 공연 다 무관객 공연을 가끔 하거나 예술인들이 아무 일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는 일, 이게 올해 저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난해 한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한 걸 이제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요. 호감도, 긍정적 인식이 76.7%가 나왔어요. 76.7. 76.7죠. 예. 일본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18%. 18%. 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다. 2018년에 조사할 때는 20%였는데 또 더 떨어졌어요. 중국이 한 60%. 우리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이. 근데 이제 러시아는 94.8%. 러시아. 인도가 91.8%. 90% 넘는 나라들이 있고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꽤 높습니다. 8, 90%.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주요 유럽 선진국인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한 70%.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그래 높다는 높습니다. 거죠? 네. 오, 그렇습니까? 네. 그 조사 한 8,000명 가까이, 한 7,500명 조사를 했는데 76.7%가 나왔어요. 제가 장관할 때는 80.3%였는데 좀 떨어지긴 했는데 선호도 높게 나옵니다. 선호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한류 영향입니다. K-팝이라든가 이런 거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찾아온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산업으로도 이어져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로 쫙 이렇게 확산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한류 얘기를 하는 거죠. K-컬처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그 K-팝 또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방시혁 씨 공이 굉장히 크고요. 얘들을 아주 정말 훌륭한 뮤지션으로 키우고 사람들도 괜찮아요. 애들이 하나하나 만나보면 그 실제로 작사 작곡도 하고 뭐 가창력도 있고 뭐 능력들이 있는 뮤지션들로 하나하나 키우면서 개인 관리도 다들 참 잘해서 참 다행스러운데 그거를 전 세계 20대 애들이 아는 거예요. 20대 애들이 얘들 사람도 괜찮고 실력도 있는 애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꽤 오래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거죠. 그러나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중가요, 음악 분야란 말이죠. 요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요런 분야 말고 한식 쪽으로 조금 K 드라마, 한국 영화, 영화가 이룬 성취, 한국 드라마, 외국 장관들 만나보면 당신들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명대사 쓰는 애들 따로 가르치는 뭐 어디가 뭐가 기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K-팝의 스타들을 만들거나 뭐 드라마의 대사 쓰는 애들을 국가가 길러내지 않는다. 얘들 지들 스스로 이렇게 큰다. 국가가 관여 안 한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좋은 조건을 이제 그 더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맞춤형 대책, 나라별 대책. 나라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나라들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원이 30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나라별 선호도가 높은 나라와 아직도 잘 모르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별 맞춤형 대책. 그다음에 아주 선호도가 높은 나라. 그런 나라별 대책.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 아기상어 핑크퐁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갖고서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아기상어 뚜루루루 하는 이게 의외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직도 잘 인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나라별 맞춤형 대책, 연령별 맞춤형 대책.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연계, 산업과의 연계. 산업과 연계. 그러니까 K-뷰티. 그다음에 K-푸드. 그다음에 K-패션. 이런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문화 상품이 $100어치 팔리면 일반 상품이 $230어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상품이 애들이 CD나 이런 우리 문화 상품을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우리 문화 상품을 $100어치 샀다. 그러면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화장품이 $230, $250 이렇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산업과의 연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체부에서 마침 한류 협력 지원과 이런 걸 만들었어요. 과를 예, 새로 예.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한류 진흥 정책을 예. 따로 이제 타 부처하고 같이 이게 말하자면 협력했어요. 한류가 예. 다른 부처하고 전부 연계되잖아요. 네, 뭐 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연계되고 예. 산업자원부하고 연계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연계되고 뭐 전부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산업부와 연계해서 대책을 만들고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고 예. 이렇게 해서 국가가 함께 나가면서 한류 정책을 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국회가 뒷받침해주고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뒷받침이나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뒷받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 뒷받침해주고 그러니까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그 한류 스타 그 사람들과 새로 이쪽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젊은 사람들과 연계해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체부가 신한류 진흥 정책을 타부처와 함께 세우고 있고 회의를 시작한 점 이런 점이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나고 다 죽었을 때 또 2018년에 조재범 코치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이러면서 국가대표를 키우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 양성 시스템이었나?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때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도 또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나오잖아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체육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체육진흥의 목적이 국위선양이어서는 안 된다고 빼버렸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국위선양을 뺐어요. 예. 정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고 그 건강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체육진흥의 목적이어야지. 예. 예? 국위선양을 목표로 하니까 이게 성적 금메달을 위주. 예, 성적 위주. 몇 개 따느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파르타식 교육, 폭력이 수반되는 교육, 거기다가 성폭력까지 같이 이렇게 자행되는 이런 형태의 그 선수 양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되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선 국민체육진흥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빼버렸고요. 예. 그리고 말하자면 선수 양성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폭력이 아닌 의과학적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경기력 향상, 의학적 뒷받침과 예. 과학적 뒷받침.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 훈련으로 대표 선수를 길러내고 경기력이 향상돼야지. 아직까지도 때리면 성적 잘 나와요. 라고 하는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 뭐 운동하는 선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운동하는 선수는 아예 수업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그다음 운동하는 일반 학생 이렇게 제도를 키워야지.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들에게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도 이제 좀 늘려놨어요. 체육 시간 수업 시수를. 아이들은 정말 체육 좋아하거든요. 예.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이 체육 시간을 국영수 시간으로 바꿔서 운영을 했잖아요. 예? 운동 선수는 안 들여보내고 학생들 운동하고 싶어하는데 운동 안 시키고. 그러니까 체육 시간을 빼서 국영수 시간으로 바꿔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 수업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체육 시수를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교 체육을 요렇게는 체육 시수는 늘려놨어요. 중학교 체육 시수를 늘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선수도 공부를 시키고 학생도 운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학교 체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선수들 클럽 대항 경기로 이렇게 그것도 주말 리그로 이렇게 바꿔서 학생 선수들은 주말 리그를 통해서 선수를 길러내는 형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운동 좋아했던 게 나이 들어서도 계속하게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고 그래서 일상이 스포츠가 되고 일생이 스포츠가 되게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상이 스포츠가 되고 일생이 스포츠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일생. 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 계속 하잖아요. 나이 네. 50, 60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맨날 오면 스포츠 뉴스 키고 뭐 K리그 어떻게 됐나 보고 기쁘잖아요. 보고 나면 예. 야구 경기장 가고 자기 사회인 야구 조직해서 막 일요일이면 토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야구하고 그렇게 생활이 스포츠가 되고 일생이 스포츠가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국가가 이걸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리트 체육 이렇게 되면 에리트 체육 다 망하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못 따고 스포츠 강국이 안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 클럽이 계속 늘어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면 스포츠 저변이 이렇게 넓어지면 예. 그 속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억지로 데려다가 학교 선수를 만들잖아요. 강제로 막 거의. 그리고 또 엄마들이 또 야구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방법까지 막 동원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양성 체계도 바꾸고 그래서 설령 요거가 전환되는 요 시기에 금메달을 한두 개를 덜 따더라도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자. 지금 스포츠 강국인 건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러나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자. 특히 이번에 최석현 선수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맞았습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뭐 늘 두드려 맞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나오고 잘못하면 빵을 20만 원치 사다가 20만 원치 사다가 먹이고 토하고 밤새 하고 이런 식으로 벌 주고 패고 견디다 못해서 여기저기 호소해도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건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에리트 선수를 양성한다?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장관할 때도 조재범 코치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정말 이거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만 전담하는 거예요. 폭력, 성폭력, 불공정 이것만 전담하는 인원 한 40명에 예산 4, 50억 들어서 아직 이것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뭐 대한체육회 한 상담사 몇 명, 뭐 또 뭐 인권위원회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아예 이것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장관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반토막 났어요. 다 그 사이에 인원도 반토막, 예산도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호통을 치고 그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11월에 이제 11월이 아니라 8월이죠. 8월에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센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도 한 20명으로 줄었고 예산도 한 25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전부 다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인원도 더 늘리고 지금 일단 이제 문을 열었는데 예. 인원 더 문체부가 약속했어요. 원래대로 인원도 한 4, 50명, 예산도 5, 60억으로 더 늘리고 그리고 특사경 권한을 주고 특별 사법경찰의 권한을 줘서 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제 이번에 최석현법 통과됐지만 법을 더 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방체육회에서 예. 운동시키다가 근데 이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폭력, 성폭력, 불공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전산망화해서 관리하고 숨기지 않게 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이런 관련 법들도 다시 이제 또 추가로 내고 아예 스포츠 기본법도 다시 내고 이럴 생각입니다.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57%가 게임에 의한 콘텐츠 수출액의 57%가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인식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했었는데요. 게임 그러면 WHO 같은 데도 그 질병으로 분류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게 젊은 층에서 보면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보면은 막 경악할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하지요. 그래서 이런 인식 전환이 좀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이렇게 코로나 국면이 되니까 비대면 산업이 더 늘어나고 게임 쪽은 도리어 약간 호황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중요성도 다시 이 언택트 산업의 중요성으로서 게임 산업도 거론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e스포츠로서의 위상 같은 것들을 좀 가지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 이런 거 이제 신설 같은 거 해서 우리나라 e스포츠 스타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외로도 확산되게 해야 되겠고요. PC방도 e스포츠 시설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한 100개 정도 하려고 문체부가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차제 게임 산업법 같은 것도 좀 개정을 해서 지금 법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방금 말씀하신 업계와 또 영화계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또 문체부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해째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독과점 문제 중에 이제 우선 스크린 상한제 문제 같은 것들 해결 방안 같은 것들 접점 같은 거 찾고 있고요. 지금 요 일은 요 일대로 진행을 하면서 방법을 찾을 건데 중요한 건 영화 산업 전체가 지금 다 완전 침체에 빠져 있고 또 2억 1천만 명이던 관객이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5월까지 작년 대비 5,600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하반기까지 가면 하여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한국 영화가 기생충을 통해서 영화 그 자체로서도 대중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다른 국제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또 할리우드에 가서도 상을 받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정점으로 그냥 코로나 국면에서 완전히 영화 산업이 다 죽어가게 생긴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살려야 되고 우선 영화인들도 3만 명 정도 되는 영화 쪽에 관련되는 영화 산업에 관련되는 사람들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영화인들을 먼저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와 영화인들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상한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월 통계를 보니까 해외 관광객은 98% 감소. 했어요. 월별로. 전체적으로 뭐 하여튼 6월 달도 보니까 97.5% 감소를 했는데 정말 아주 긴급한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선 국내 여행이라도 활성화되게 해보려고 최근에 이제 8월 휴가철에 뭐 다양한 국내 여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었고 또 여행업계에 융자 지원도 하고 금융 대출도 하고 뭐 그다음에 소비 쿠폰 이런 거 할인 쿠폰 같은 것들도 여행 할인 쿠폰 이런 것들도 막 이제 국내 여행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9월이면 끝나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게 해서 지원을 3월부터 6개월간을 하는데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지금 다시 또 가중이 돼버리는 사회적 거리도 2단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지원 했던 것을 9월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연장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난 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문체부하고 논의하고 기재부하고 논의해서 관광을 살리기 위한
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